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통영 바닷바람이 송만호의 주방 창문을 두드렸다. 70세가 된 그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다. 등풀은 생선의 비늘을 훑어내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거실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파도 소리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 요양원 대기 등록은 언제 하지? 며느리 목소리였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류 내면 돼요. 병원 진단서도 받고. 손자가 대답했다. 대학생이 된 지 얼마 안 된 목소리에 어른스러운 계획이 담겨 있었다. 가게 명의 이전은 할아버지 동의서만 받으면 바로 가능해요. 세무사가 그러던데. 만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다. 아, 그리고 엄마, 할아버지 차 바꿔드릴까요? 요즘 좋은 중고차 많이 나왔는데. 손자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차는 나중에 하고 후견인 신청부터 해야지. 만약을 대비해서. 며느리의 목소리는 의연했다. 마치 모든 게 이미 정해진 수순인 것처럼. 만호는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다. 창틀에 손을 대고 한번 훑었다. 오래 묵힌 간장처럼 마음이 짭조름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차분했다. 30년 전 제자였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사장, 만호입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물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매물 말씀이신지. 이번 주 안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놀라움이 묻어나왔다. 하지만 만호의 목소리는 나무처럼 곧게 서 있었다.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오전에 들르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만호는 주방에서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와 손자가 깜짝 놀라며 대화를 멈췄다. 할아버지,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왔다. 저녁 준비하려고. 만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오늘은 제가 시켜 먹을게요. 할아버지 쉬세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었다. 그날 밤, 만호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다.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었다. 내가 열쇠를 돌리기 전에 이 집의 파도를 잠재우겠다. 창밖으로 진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통영 바다는 밤에도 쉬지 않았다. 만호도 마찬가지였다. 이틀 뒤 아침, 며느리가 식탁에 유럽 크루즈 팸플릿을 펼쳐놓았다. 어머니가 끊어주셨어요. 10일짜리 지중해 크루즈. 팸플릿 속 푸른 바다가 반짝였다. 출발일은 금요일 오후 3시. 인천항이었다. 좋겠네요. 오래 쉬어본 적이 언제였나. 만호가 고등어를 손질하며 말했다. 평소보다 생선을 적게 주문했다. 금요일 오전엔 손님이 적을 테니까. 할아버지도 여행 한번 가셔야 해요. 손자가 말했다. 나는 이 바다만 봐도 충분하다. 매일 크루즈를 탄 기분이야. 만호가 웃었다. 점심 무렵. 재료 정리를 마친 만호는 남은 비품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냉장고 속 마지막 생선들, 양념통, 그릇들. 오래 써온 것들이라 모두 제자리를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여행 동안에 체력 좀 길러요. 손자가 가방을 메며 가볍게 말했다. 돌아오면 바쁠 거예요. 새 단장도 하고 메뉴도 바꾸고. 바쁘면 좋지요. 만호가 대답했다. 매출이 오르면 다 좋은 거지요. 저녁이 되자 만호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손님들에게는 금요일부터 며칠 쉰다고 미리 알려뒀다. 밤 10시. 거리가 조용해지자 그는 사다리를 가져왔다. 가게 간판에 오래된 볼트를 하나씩 풀어냈다. 송만호의 집이라는 나무 간판이 30년 만에 벽에서 분리됐다. 바다 냄새를 빨아들인 목재가 마지막으로 삐걱거렸다. 간판을 조심스럽게 내려 창고에 눕혔다. 항구를 바라보며 만호는 중얼거렸다. 떠나는 그들의 짐은 가볍고 남는 나의 짐은 기록이어야 하겠다.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다. 수협 통장과 세금 영수증들, 임대차, 계약서 사본들이 차곡차곡 들어갔다.
주방 CCTV 하드디스크도 빼내어 함께 넣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30년간 매일 기록한 장부들이었다. 매출과 지출, 그리고 가끔 적어둔 일상의 메모들. 오늘 손자 대학 합격, 며느리가 좋아한다. 새 냉장고 설치, 전기료가 줄어들 것 같다. 태풍 경보, 하루 쉼, 바다가 거칠다.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만호는 새로운 글을 적었다. 금요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창밖으로 야경에 불이 켜진 통영 바다가 보였다. 내일이면 이 풍경도 추억이 될 것이었다. 만호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렸다. 40년 인생의 무게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목요일 오후, 통영중앙병원 신경과 대기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대기표 번호가 천천히 넘어갔다. 106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만호의 차례였다.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함께 따라왔다. 어르신,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젊은 의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계절은요? 봄이지요. 벚꽃이 한창입니다. 만호의 대답은 또렷했다. 100에서 7씩 빼면서 말씀해 보세요. 193, 86, 79, 72, 65점. 숫자들이 정확하게 이어졌다. 의사가 기록지에 뭔가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경과 관찰을 권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깜빡하는 것도 많고 가족분이 보시기에 그럴 수 있지만 현재 검사상으로는 좀 더 정밀한 검사는 안 되나요? MRI라든지. 의사가 만호를 바라봤다.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나요? 별로 없습니다. 가게 일도 잘하고 요리도 문제없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진료실 문턱을 나서며 만호가 의사에게 말했다. 혹시 제 상태를 제가 기록한 수첩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에 가져오겠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만호를 바라봤다. 그 눈매가 잠시 흔들렸다. 무슨 수첩이요? 30년간 매일 적은 일기 같은 것입니다. 제 기억력이 어떤지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다음 진료 때 가져와 주세요. 병원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말했다. 할아버지, 수첩은 왜 갑자기? 내가 정말 아픈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만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잠깐 사회복지관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 법률 상담이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복지관 안내데스크에서 만호는 일정을 확인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였다. 상담, 내용이 어떤 건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요. 직원이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다. 복지관을 나서며 만호는 인근 부동산 광고를 살펴봤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들이 눈에 들어왔다. 항구 벤치에 앉아 비둘기들이 모여들었다. 만호는 주머니에서 빵 부스러기를 꺼내려다 멈췄다. 이제는 물고기를 주지 않아도 되겠구나. 비둘기들에게 빈 손바닥만 보여주었다. 내 손은 나를 위해 남겨두겠다. 바다 위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다. 내일이면 가족들이 떠날 것이고 그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금요일 새벽 5시 여행 가방의 바퀴 소리가 복도에 나란히 그려졌다. 잘 다녀오시지요. 만호가 현관에서 배웅했다. 멸치, 비빔 준비해두겠습니다. 돌아오시면. 늘 하던 인사였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도 몸 조심하세요. 손자가 가방을 끌며 말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다. 만호는 잠시 현관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오전 9시 부동산 사무소.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30년 제자가 스승 걱정하면 어떡해요? 만호가 웃으며 계약서를 펼쳤다. 매매 대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오늘 오후 2시에 잔금 이체 예정입니다. 그럼 권리 이전도 오늘 끝나는 거네요. 네. 등기도 바로 처리됩니다. 오후 1시 통장 잔고를 확인한 만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40년 인생의 값어치가 숫자로 찍혀 있었다. 오후 3시 이사 차량이 도착했다. 짐이 이게 다예요? 작업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주방에 칼 몇 자루, 수첩들, 작은 라디오, 가족 사진 2장. 그것이 전부였다. 네. 이게 다입니다. 만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40년을 살았던 공간이 금세 낯설어졌다. 오후 5시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오피스텔. 창문을 열자 소금기 어린 바람이 들어왔다. 통영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책상 위에 집 열쇠를 올려놓았다. 두 손으로 감싸듯 만져보았다. 이 집의 열쇠는 내 손에서 떠나지만 내 숨의 열쇠는 누가 돌릴 수 없겠다. 저녁 무렵 만호는 이웃 상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김 사장님, 만호입니다. 선생님. 오늘 가게 문 안 여시던데.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디 가시는 건가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가끔 뵙겠습니다. 한 명씩 정중히 작별을 고했다. 30년 함께한 상인의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전화가 남아 있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어머님, 만호입니다. 아, 사위님, 안녕하세요. 우리 딸 크루즈 잘 탔나요? 네,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전화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집을 정리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네? 무슨? 딸분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건강하고 스스로 결정한 일입니다. 사위님, 갑자기 무슨 일이? 크루즈에서 돌아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통화를 끊고 만호는 창가에 섰다. 통영 항구의 불빛이 하나씩 켜져 갔다. 수첩을 펼쳐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새로운 집 첫날, 바다가 더 가깝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열흘 뒤 밤 10시, 초인종이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집 앞에 그들이 서 있었다. 며느리의 손끝이 허공을 긁었다. 열쇠가 맞지 않았다. 새 주인이 이미 자물쇠를 바꾼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손자가 중얼거렸다. 크루즈에서 받은 선텐 자국이 당황한 얼굴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전화 너머 만호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 왜 이래요? 문이 안 열려요. 아,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갈매기처럼 갈라졌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은 바다처럼 흘러야 제맛이지요. 만호가 창가에 서서 통영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너희가 고이려 했지요. 아버지, 농담 그만하시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농담이 아닙니다. 집도 팔았고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정적이 흘렸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손자는 어떡해요? 대학생인데. 손자? 만호가 한 박자 쉬었다. 아이는 어른의 말에서 배우지요. 그러니 오늘의 말은 조심히 배워두시지요. 아버지, 제발. 후견은 보호의 이름을 한 욕심이면 안 되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다. 며느리가 다시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1시간 뒤 만호의 새집 앞에 그들이 나타났다. 인터폰을 눌렀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은 불편합니다. 제발요. 밖이 추워요. 호텔을 이용하시지요.
요즘 좋은 곳이 많다던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러세요?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시지요. 그럼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호는 수첩을 펼쳐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내일, 변호사와 신탁 논의, 모레, 복지관광의 신청.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혹시 그들이 다시 찾아오면 바다로 산책을 나가겠다. 창밖으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만호는 라디오를 켰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진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파도는 어디서 부서질지 나는 직접 걸어가서 보겠다. 새벽이 되자 만호는 창문을 열었다. 통영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새로운 하루를 알렸다. 탁자 위에 놓인 법률 상담 안내서를 다시 펼쳤다. 화요일 오후 2시 약속이 적혀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도 나란히 놓였다. 재산 신탁과 유언장 작성에 대한 상담이었다. 만호는 찬물을 끓이며 생각했다.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다.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